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테슬라가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분기 매출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도자료 안에서 영업이익은 1년 전에 절반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 이익은 반토막. 오늘 새벽 시장이 붙잡은 질문도 그래서 하나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증발한 이익은 어디로 갔고 그게 이번 분기만의 사고인가? 한국 시각 새벽 5시 미국 정규장은 374달러 1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종가 378달러 93센트보다 1.3% 낮은 값입니다. 마감 직후 보도자료가 풀렸고 이어서 컨퍼런스 콜이 열렸습니다. 정규장 종가 374달러 1센트에서 출발한 시간 외는 매출이 사상 최대라는 헤드라인에 한순간 379달러 20센트, 정규장 종가보다 1.39% 높은 자리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6시 컨퍼런스 콜에서 이익과 마진 디테일이 풀리자 방향이 반대로 꺾였습니다. 가격은 353달러 23센트, 정규장 종가 대비 5.56% 아래까지 밀렸다가 358달러 55센트의 시간외를 마쳤습니다. 정규장 종가보다 4.13% 낮은 값입니다. 매출 숫자에 잠깐 반겼다가 이익 숫자에 되밀린 4시간이었고 다우존스도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적에 눌려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고 본사는 텍사스 어스틴에 있습니다. 임직원은 13만 4,785명입니다. 사업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자동차, 에너지 발전과 저장,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동차가 전체 매출의 73.3%, 에너지가 13.5%, 서비스가 13.2%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으로는 미국이 절반가량, 중국이 20%대 초반, 나머지 국가가 20%대 후반입니다. 여기서 이번 분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 매출 안에는 차를 팔아서 버는 돈 말고 규제 크레디트라는 항목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팔면 정부 기준을 채우고 남는 배출 크레디트가 생기고 기준을 못 채운 다른 완성차 업체가 그걸 사갑니다. 원가가 사실상 없는 매출이라 이 항목은 들어오는 액수가 거의 그대로 영업이익이 됩니다. 테슬라가 초기 흑자 전환과 최근 얇아진 마진을 버텨온 데에도 이 항목이 한몫했습니다. 이제 이번 분기 숫자입니다. 매출은 282억 4천만 달러, 1년 전보다 26% 늘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회사 매출로는 최대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2조 원이 넘습니다. 인도량은 48만 126대로 2분기 기준 최대였고 서비스 매출도 강하게 늘었으며 에너지 저장 부문도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매출 컨센서스가 264억 달러 수준이었으니 위쪽으로 6.9% 넘겼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분기입니다. 그런데 조정 주당 순이익은 33센트가 나왔습니다. 집계기관에 따라 시장이 기대한 값은 51센트에서 53센트 사이였습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아도 30% 넘게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예상을 넘겼는데 이익은 예상의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이 간극은 매출 총이익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생겼습니다. 자동차 부문 총이익률은 규제 크레디트를 빼고도 16.3%로 전년 15%보다 올랐습니다. 전통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차를 만들어 파는 단계에서 테슬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건 그 아래 두 줄입니다. 첫 번째 줄은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이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 17% 증가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구개발에 돈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26% 늘 때 비용이 47% 늘면 그 차이만큼 이익은 그냥 사라집니다. 두 번째 줄은 규제 크레딧입니다. 2024년 한 해 27억 6천만 달러까지 올라갔던 이 항목이 이번 분기에는 1억 4,600만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분기로 고르게 나누면 7억 달러 가까이 되던 자리에 1억 4,600만 달러가 들어온 겁니다. 차이가 5억 달러를 넘습니다. 회계 기준 영업이익은 3억 9,800만 달러로 57%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은 1년 전 4.1%에서 1.4%로 내려왔습니다. 사라진 크레디트의 폭이 이번 분기 영업이익 전체보다 큽니다. 매출이 사상 최대인 분기에 영업이익률은 1%대입니다. 크레디트이 경기 탓에 줄었다면 언젠가 돌아옵니다. 이건 경기가 아니라 법이 바꾼 숫자입니다. 7,500달러짜리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 30일로 끝났고 연비 기준을 못 맞춘 완성차 업체가 내던 벌금이 법 개정으로 0이 됐습니다. 벌금이 0이면 크레디트를 사갈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일렉트렉은 원인이 정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라진 고객이 아니라 사라진 제도입니다. 이번 분기는 크레디트이라는 보조 엔진을 뗀 상태에서 테슬라 마진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가 처음으로 드러난 분기에 가깝습니다. 그 민낯이 1.4%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제너럴 모터스의 조정 영업이익률은 8.2%였습니다. 시장이 전통 완성차라고 부르는 그 회사가 이번 분기 영업 단계에서는 테슬라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냈습니다. 회계 기준 순이익은 11억 1,400만 달러,
주당 32센트로 1년 전보다 5%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에서 나온 이익은 3억 9,800만 달러입니다. 나머지는 영업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영업 외손익이 1분기 마이너스 5억 3,500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 플러스 5억 9천만 달러로 뒤집혔고, 여기에는 스페이스X 지분 평가 이익 10억 500만 달러가 들어있고, 세금까지 반영하면 순이익을 7억 6,300만 달러 밀어올린 금액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에야 상장했습니다. 지분 가치가 올랐다고 장부에 반영한 이익이지 차를 팔아 통장에 꽂힌 돈이 아닙니다. 그 평가 이익 10억 500만 달러는 이번 분기 영업이익의 2배가 넘습니다. 헤드라인 순이익만 보면 완만한 후퇴처럼 보이는데 본업만 떼어보면 반토막이 넘습니다. 현금은 더 정직합니다. 이번 분기 설비 투자가 57억 9천만 달러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잉여 현금 흐름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435억 달러로 여전히 두텁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테슬라는 돈을 벌면서 미래를 짓는 회사였는데 이번 분기부터는 벌어들인 것보다 더 쓰면서 미래를 짓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회사가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태양광, 배터리 소재, 반도체 생산 설비까지 동시에 짓는 단연 투자 국면에 들어갔고 올해 설비 투자는 25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텍사스 자체 컴퓨터 설비는 상반기에만 2배 넘게 늘어 코텍스2가 새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사업자의 문법입니다. 이번 분기 판매가 좋았던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48만 대라는 인도량은 테슬라 혼자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국내 매체 디지털투데이는 2년 내리막을 끄는 이번 반등의 배경으로 세 가지를 함께 지목했습니다. 첫째,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막히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70달러대에서 120달러 근처까지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둘째, 모델 Y 리프레시 수요입니다. 셋째, 구매자가 최대 8,000달러까지 체감할 수 있었던 저금리 할부와 무료 옵션 같은 인센티브입니다. 유가가 뛰면 전기차 수요는 밀려 올라옵니다. 대신 인센티브로 밀어낸 판매는 그만큼 대당 남는 돈을 깎습니다. 인센티브를 얹고도 자동차 부문 총이익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판매를 밀어낸 비용이 대당 마진을 무너뜨리지는 않았고 이익이 반토막 난 자리는 그 아래 두 줄 영업비용과 규제, 크레디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 부양 요인의 지속성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휴전 국면에서 유가는 크게 내려왔다가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되고 우크라이나 상황도 다시 조여지면서 되올랐습니다. 지난장 마감 기준으로 웨스트 텍사스 원유가 바럴당 86달러 83센트, 브렌트유가 94달러 7센트입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는 건 전기차 수요에는 순풍이지만 같은 힘이 채권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66%로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는 국면이라는 점은 배경으로 남지만 오늘 새벽 가격을 가른 건 금리가 아니라 실적과 지출의 방향이었습니다. 역대 최대라는 표현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48만 126대는 테슬라 자체 2분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같은 분기에 비아디가 전기차 55만 7천 대를 인도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자기 기록을 깼지만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 1위는 아니었습니다. 지역별로도 힘의 방향이 갈립니다. 테슬라의 2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는 세액공제가 살아있던 전년 동기 대비 2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유럽 등록 대수는 5월 기준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는 매출 구조에서 그 절반이 정책 역풍을 맞는 동안 해외가 짐을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AI3 하드웨어를 쓰는 한국 고객에게 FSD V4 라이트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은 몇 년째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자동차 매출은 2023년 824억 달러에서 2024년 771억 달러, 2025년 695억 달러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에너지 발전과 저장은 60억 달러에서 101억 달러, 그리고 128억 달러로 2배 넘게 커졌고 서비스도 83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계속 깎이고 그 자리를 에너지와 서비스가 메워온 겁니다. 이번 분기 서비스 매출이 크게 늘고 에너지 저장 배포가 13.5GWh를 기록한 것도 이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업은 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에너지 저장은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수요를 따라가는 사업이고 서비스는 이미 팔린 차가 늘어날수록 자동으로 커집니다. 인도량이 흔들려도 덜 흔들리는 매출입니다. 지역별 장기 추이에서는 다른 게 눈에 띕니다. 중국 매출은 3년째 거의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완만하게 늘었고 나머지 국가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중국이 매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3년째 제자리라는 건 성장 스토리를 중국 밖의 다른 시장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세액공제 종료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왜 아직도 완성차가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의 값으로 거래될까요? 그 근거로 회사가 내민 게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입니다. 오늘 새벽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두 가지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와 서사가 가장 크게 어긋납니다. 테슬라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유료 로보택시 누적 주행거리가 240만 마일을 넘었다는 차트를 성과의 대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렉트렉은 그 곡선을 분기 단위로 쪼개면 증가폭이 1분기와 사실상 같은 수준에서 평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누적 그래프는 서비스가 멈춰 있어도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분기 증가분으로 보면 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감독 차량은 아직 소수에 그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굴러다니는 테슬라 로보택시에는 여전히 테슬라 직원이 안전요원으로 동승합니다. CNBC는 테슬라가 알파벳의 웨이모나 바이두 어폴로고 같은 무인 호출 사업자에 한참 뒤처져 있다고 썼습니다. 웨이모는 미국 10개 도시에서 주당 50만 건의 유료 탑승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수를 늘린 것과 서비스가 확장된 것은 다릅니다. 오늘 새벽 머스크 본인도 로보택시에 대해선 속도보다 신중함을 앞세웠습니다. 확장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았다는 건 회사도 이 숫자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신호로 익힙니다. 옵티머스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머스크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거는 기대를 이번에도 가장 크게 잡았습니다. 동시에 만드는 난이도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솔직했습니다. CNBC가 전한 콜 발언은 이렇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hardest product to scale manufacturing that we've ever made at Tesla because everything on the robot is new. 로봇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새 것이라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제품보다 양산이 어려울 거라는 뜻입니다. 기존 공급망이 아예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콜에서 나온 다른 조각들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옵티머스 생산을 규모 있게 늘리려면 전용 반도체 생산 설비가 필요하다며 스페이스X와 함께 짓는 테라펩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배터리팩 용량이 여전히 차량 생산량 확대를 가로막는 주된 제약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세미트럭은 네바다 새 공장에서 올해 안에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셀은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들어갑니다. 같은 셀을 두고 두 사업이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저장이 13.5기가와트/아워까지 커지는 동안 그 물량은 어딘가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여기에 옵티머스까지 줄을 서면 병목은 더 좁아집니다. 회사가 배터리 소재와 반도체 설비를 동시에 짓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올해 설비 투자 250억 달러라는 숫자의 정체도 결국 이 병목을 돈으로 밀어내는 작업입니다. 이익의 궤적을 분기별로 늘어놓으면 이 이동이 언제부터였는지도 보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2025년 1분기 27센트에서 2분기 40센트, 3분기 50센트, 4분기 50센트로 회복했다가 올해 1분기 41센트, 이번 2분기 33센트로 두 분기 연속 내려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계속 커졌습니다. 지난해 2분기 225억 달러에서 이번 2분기 282억 달러입니다. 매출 곡선과 이익 곡선이 갈라진 게 이번 한 분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컨센서스 대비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년 가까이 이익이 예상을 넘긴 분기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분기 이익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지난해 1분기에도 비슷한 폭의 미달이 있었습니다. 반면 매출은 이번 분기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이번 분기는 시장이 판매 규모를 낮게 이익을 높게 잡았던 셈입니다. 증권가 시선도 갈라져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같은 실적을 보고도 어느 값을 믿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와 중립이 비슷한 규모로 갈려있고 종합 의견은 보유 수준입니다. 대형주치고는 매도 의견이 적지 않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과거 실적 기준, 최근 12개월 실제 이익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최근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을 더하면 1.74센트입니다. 정규장 종가는 374.1센트. 이 이익으로 나누면 대략 215배가 나옵니다. 회계 기준 이익으로 계산하면 배수는 이보다 더 높아지고 동종업계 평균과 견주면 프리미엄은 몇 배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참고로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배수는 이보다 크게 낮고 일부 전기차 업체는 적자라 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정 이익 기준입니다. 애널리스트 30여 명이 잡은 내년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는 $2.55입니다. 올해 추정치 $2.14에서 뚜렷하게 회복한다고 보는 값입니다. 같은 주가로 나누면 140배 부근이 됩니다. 과거 기준 215배와 미래 기준 146배, 이 70배 가까운 간격이 곧 시장이 테슬라의 이익 회복 속도에 미리 매겨둔 프리미엄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어긋난 게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146배라는 미래 배수는 내년 이익이 $2.55까지, 그러니까 최근 4분기 실제 이익보다 절반 가까이 많은 수준까지 회복될 때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실제 이익은 컨센서스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회복 전제가 흔들려 추정 이익이 아래로 조정되면
146배라는 숫자는 주가가 한 푼도 안 움직여도 저절로 위로 올라갑니다. 시간 외 재평가에는 이번 분기 실적과 함께 이 계산식이 함께 얹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완성차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제조 경쟁력은 여전히 진짜입니다. 반면 영업이익률 1.4%는 제너럴 모터스보다 크게 낮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 회사를 완성차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업의 값으로 매기고 있는데 이번 분기 손익계산서는 그 프리미엄의 근거를 숫자로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본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이 정도로 얇아진 분기에도 215배라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오늘 새벽 시장이 실제로 저울질한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익이 값을 받쳐주지 못하면 그 높은 값을 지탱하는 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라는 약속뿐이기 때문입니다. 210배가 넘는 값이 그 약속에 대한 정당한 선불인지 아니면 이미 두 번은 값을 치른 기대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확인할 지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4%에서 회복되는지, 설비 투자가 정점을 지나는지, 그리고 무감독 로보택시 대수가 실제로 의미 있게 늘어나는지입니다. 이 셋 중 어느 것도 다음 분기 하나로 결판 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은 다음 분기 숫자에서 이미 드러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